한가위 연휴 전북 지역에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대포통장 수십 개를 범죄 조직에 넘긴 전직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대포통장에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에서 지정 등록된 문화유산이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전북도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볼펜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한가위 연휴 전북 지역에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한 SUV 차량 앞부분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경찰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화에 나섭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면 슬치 터널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1일. 운전자 등 2명은 바로 대피했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5분여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광주 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한 승용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쪽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순창군 구림면에 있는 한 곡조 건물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2일 새벽 0시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일부와 트랙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임실군 덕치면의 한 마을에서는 7살과 4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팔과 목 등을 다쳤고 부안 위도에서는 90대 노인이 저혈압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돼 긴급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2일 밤 10시 40분쯤 순천군 동계면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동과 건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인원 4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 수십 개를 범죄 조직에 넘긴 전직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해 59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넘겨 4억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에서 지정 등록된 문화유산이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와 전북도 지정 등록된 문화유산은 100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때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국가 지정은 320건, 도 지정은 68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문화유산의 의의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쯤 전주시 인호동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볼펜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군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인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자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이 후보는 심군수가 예비 후보 출마를 앞둔 지난 1월 출판 기념회 등에서 현수막이나 SNS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군수를 불송치했습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농촌진흥청과 LG 헬로비전 지역방송이 이런 농가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막 농사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인데요.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년차 청년 농부 28살 오창원 씨. 오 씨는 농사 입문 초기 오미자와 블루베리 재배에 나섰지만 수익을 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정적 판매처를 찾는 일이 오히려 작물 생산보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2년, 3년 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작물들을 시범 재배로 많이 해보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총각이 이제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워서 들어왔는데 좀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 도전을 했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고추와 이를 말려 빻은 고춧가루입니다. 1년 내내 전국에서 고정 수요가 있는 고춧가루 판매로 농장 운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농장 규모도 3배 이상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언덕 경사가 심한 데 심다 보니까 고추가 하도 많이 달려서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더 이상 농사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역시 안정적 추가 판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씨에게 손을 내민 건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TV 지역방송 LG 헬로비전입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을 이용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오 씨의 고춧가루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는 아마 한 10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고추들은 이제 1차로 처음 딴 것들은 저희 오프라인 예약 구매자분들께서 그분들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하십니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이제 막 농사에 입문한 청년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송과 달리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량 생산물도 전국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유통 단계가 줄고 이익은 크게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홈쇼핑을 알아봤을 때는 막 1회에 뭐 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물량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수준에서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리 잡는 청년 농부들한테는 그래도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농촌진흥청과 LG 헬로비전이 전국 청년 농부들을 위해 마련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청년 농부 15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면 지원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남부권을 핥히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향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타이베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무이파가 중국 동해안에 따라 북진해 이번 주 후반쯤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열대 저압부가 하나 더 있죠. 13일 오전 11시 기준 기상청 위성 사진인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1100km 부근 해상에 있는 이 열대 저압부는 16일쯤 태풍으로 발달해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일본 열도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남해안에도 영향을 주겠죠. 태풍이 강하든 약하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이미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와 강도는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나오는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북 아파트 가격이 올 하반기 이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북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전북 아파트 가격 하락에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낙찰가율이 79.7%로 전월 99.1%보다 1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를 보인 건데요.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0.81%포인트가 하락했지만 전북 아파트 가격은 3.07%포인트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북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여파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한 분기 이상 늦게 반응하는 데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 현재까지는 전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 서서히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아트센터를 주민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합니다. 남원시는 아트센터에 포켓 쉼터와 포토존, 야간 조명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트센터 내부에서 광치천 산책로와 연결되는 보행로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경관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남원 아트센터 이용객 모두가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